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담긴 시대정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들은 5년 만에 좌파 운동권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 좌파 운동권적 국정 운영이 5년도 계속됐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선장은 윤석열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비맞추기에 급급했던 대북 안보 정책을 확 바꾸겠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이념에 휘둘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26만 표 차이의 근소한 승리, 0.7%포인트 차이의 승리에 담긴 국민의 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정권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공천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염치로 정권을 되돌려 달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뼈아픈 공격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낮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명령 새겨 듣겠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포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또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직 우리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념보다 민생을 우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살뜰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의 공천을 이번 공천의 제1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입증한 후보들을 출전시키겠습니다. 돈공천, 당의 실력자들이 내리꽂는 사공천,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은밀히 짜맞추는 짬짬이 공천 완전히 몰아내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이번 6.1 지방선거 공천을 저희 당 공천문화 혁신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민들을 알뜰하게 돌봐줄 인재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공천 과정을 이끌겠습니다. 신진 기회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모두가 설마 했지만 전쟁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온했던 우크라이나 거리에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도심 건물들은 무참히 무너졌고 가스, 전기, 난방, 수도가 끊겨서 참혹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피신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풍전등화 같은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곧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외쳐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으로 불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대북 군사 억지력을 굳건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는 한미연합 전력 체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토 등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온 버팀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던 대로 껍데기만 남은 한미 군사 동맹을 신속하게 복원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해버린 한미 군사 훈련을 실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굽신거리는 굴욕적인 대북 외교는 끝내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킬체인을 복원하고 북한이 공격하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지킨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숙제입니다. 국가미래원에서는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주택가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값으로 민생 파악을 위한 지표입니다. 최근 이 민생지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 국채 발행, 잔고, 재정 건전성, 주택가격 모든 지표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력, 기업, 재정 정책에 있어 대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손을 댈수록 망가진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신뢰하되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세계적 자랑인 우리의 원전 기술은 다시 수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뤄서 국가 전력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적대하지도 기업에 비굴하지도 않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역할을 보장하되 사회적 책임에 게으르지 않게 감시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겠습니다. 눈앞의 인기를 위해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바꾸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정부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통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민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치에 낀 거품을 확 걷어내야 합니다. 지방이 중앙정치의 이념 갈등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예산을 선심성으로 풀어내는 포퓰리즘의 최전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6.1 지방선거는 좌파 운동권 정치가 오염시킨 지방정치를 정화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방정치를 다시 올바른 길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서 협조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핑계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래서 집무실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군 지휘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방부청사로 가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6년 6개월 동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실장이 안보를 이유로 국방부 이전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윤석열 당선자를 막아섰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다음 대통령이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조건 달지 말고 신속하게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핀 꽃이 먼저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화려한 꽃이라도 계속 피어 있다면 아마도 그 꽃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퇴임 당시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후임자를 배려해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치는 물과 같은 정치입니다. 물은 세상의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른 것과 그 공을 다투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수인계를 위한 협치에 한 걸음 내딛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권 인수에 협조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기대합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최초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대통령 제2집무실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통합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편가르기와 증오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말이 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은 반나치 투쟁을 했던 브란트의 3인당이 나치당원 출신인 키징거의 기민당과 1966년 최초의 대연정을 했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통해 브란트 정부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적 채무가 없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광폭 정치 행보를 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력 있는 누구와도 손잡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72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면 지독한 증오의 정치는 통합의 정치로 전환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